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유실되고 없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엄청 쌓았네요.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발전소 정상이요. 대단하네요. 산이 그냥 거의 없어지고.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삼척에 있는 블루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보이시는 곳이 그 공사 현장인데요. 저는 그 산꼭대기를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환경새 소식은 이 블루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것을 1박 2일 동안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되나요? 지금 이 회사 측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이 완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한은 내년 4월 이전에는 최소한 가장 빨라야 내년 4월 이내에는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는 회사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것도 만기일이 도래될 거고,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포스코 계열이면서 블루파워로 개명을 했지만은 신용 등급은 포스코 등급으로 지금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죠. 이게 완공된다면은 어떤 문제가 우려되나요? 일단 바다에 배출되는 온배수가 적은 양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느 정도 되나요, 온배수가? 초당 25톤 트럭 석대 정도가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초당 60, 70톤 70톤 정도 거의. 초당. 그러니까 연중 계속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식생이 망가질 거고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될 거고. 세 개의 동그란 구조물, 바다에 동그란 게 보일 거예요. 세 개가 저게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건데 저기다 고기를 둘 수가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삼척 경제의 30-40% 이상의 상업권을 가지고 있는 정라항에 있는 횟집들이라든가 상가가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 있다면서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화력발전소가? 지금 정면 쪽에 보면은 동해 3단계 항만 방파제가 보이죠. 저기 긴 게. 거기를 석탄이 들어가가지고 쌍용 양회에 석탄이 이용이 되고요. 야적장으로. 거기서 저기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저기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북평 화력이에요. 지금도 가동되고 가동이 있는 되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GS 동해 화력이라는 얘기죠. 여기 540메가와트 정도 되죠. 요게 1000메가와트잖아요. 1050메가와트. 이 가운데 삼척시가 쌓여 있는 거죠. 완전 콕 들어가 있네, 완전 정중앙에. 그렇죠. 또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보이는데 저게. 그러니까 문제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발암 물질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옛날 부동양 시멘트, 지금 산표 시멘트에서 나오는 그 대도시 쓰레기 있죠. 그게 여기서 태워가지고 용광로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발암 물질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다가 겹쳐서 동해화력, 삼척화력까지 생겼다? 그럼 동해 삼척, 특히 삼척 주민들은 죽으라는 거죠. 해양수산부가 처음에 발표한 건 냉방 해수욕장이 망가지는 경우, 이 발전소로 인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피해를 산정한 금액이 약 700억 원이라는 거죠, 매년. 그럼 삼척시가 이만한 세외 수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안정산 거기 사온 거예요? 아니. 침수시설 장치라고 해서 침식 저감 대책 장치로 만든 인공 시설물인데 원래 높이는 이 정도 높이에 있어야 사실은 원래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이었어요. 모래사장 높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맹방은 맹방 해변은 모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만큼의 모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상누각인 거잖아. 사상누각. 모래 위에 딱 누각을 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모래 속으로 이게 침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주저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저 항만공사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항만공사를 함으로써 침식이 엄청 일어나니까
2020년 10월 24일 국정감사 때 예, 예. 항만공사 관련해서 예. 침식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공사 중지가 일어나죠. 예, 예. 첫 번째가 침식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사를 하라. 두 번째는 모래가 양빈이라고 하는데 모래가 이제 침식이 되니까 예. 양빈 모래를 채워라 그랬는데 불량 모래를 채운 거지. 준설토를 갖다가 파가지고 채워가지고 냄새도 나고 썩은 모래를 채워가지고 이 양빈 모래 다시 채워라. 그다음에 50천에서 퍼온 온입벌이 있는데 이걸 준설토라고 그러는데 준설토를 저기 항 안에다 임시적치를 했다고 그래서 임시적치장을 다른 데 마련해서 하라.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공사 중지를 했어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침식 저감 대책인 친수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독도 이안진가를 만드는데 유실대가 없잖아요. 저거 지금 인공섬. 인공섬 아까 저기 울릉도인가 그랬어요. 울릉도. 테트라포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독도도 몇 번 내가 보기에도 몇 번 유실돼 버린 거야. 여기 조금 꼭대리 조금만 남았잖아요. 여기. 그야말로 앞에 그 테트라포트 꼭지들이 좀 나와 있죠. 파도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인공구조물을 바닷속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저기 계속 침하돼갖고 주저앉아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걸 넣어도 그게 그렇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월파 전부 침식돼가지고 요 밑에가 한 2, 3m까지 깎였다고. 양빈한다고. 그럼 이게 지금 모래로다 다 채워놓은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임시방파제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 제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면서 침식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침수 시설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얘들은 뭐 본방파제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와, 여기서 보니까 그 엄청 쌓았네요. 이만큼 침식되고 예. 새로 양질한 모래의 높이니까 침식의 정도를 볼 수 있는 아주 새로 이제 채운 거죠. 이건. 침식이 지금 거의 2m, 3m. 내가 알기로도 여기 그 양들을 수십 번 하는 곳이야. 근데 또 이렇게 채워놔도 사실 저기 소나무 있는 데까지 침식이 돼가지고 도로가 무너질 지경까지 갔었다고. 도로 무너질 정도였는데 여기 다시 다 채워. 쌓았는데 또 침식되고 또 당연하죠. 쌓고 뭐 이런 무한반 동해안의 모래채우기. 모래채우기네요. 동해안의 모래채우기. 한강에 돌빠뜨리기 가지고 동해안의 모래채우기라는 신조어가 나와야 된다고. 삼척구청 앞에서 그 미사 집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삼척 화력발전소, 삼척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아실 텐데요. 한마디로 그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맹망해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망가진 거 보고서 그냥 너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특별히 저기 침식 되어가지고 사라진 거, 그 해변을 사라진 거 보고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올 때마다 거기 해변을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내 눈으로 보면은 온전히 해변이 거의 다 사라졌다. 대표님 여기 지금 그 몇 시까지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5시부터 6시까지 피켓 시위합니다. 그 삼척 우체국 앞인데요. 예. 언제부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작했고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매일 이제 토요일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694일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앞서서 4시부터 5시까지는 또 탈이요?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 그 앞글자를 탈 술래라고 합니다. 술래를 4시부터 5시까지 우체국에 출발해서 삼척 우체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삼척시청을 돌아서 다시 우체국까지 술래를 하면 또 1시간 걸립니다. 그럼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쉽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 지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다시 말해서 시내와 아주 인접해 있고 발전소에서 반경 5km를 그리면 5km 안에 시내가 다 들어갑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 최소로 잡은 게 5km 반경까지는 무조건 피해 지역입니다. 아예 보상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삼척 시청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우체국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시내 중심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공기업 같으면 도대체 이런 곳에다가는 발전소 안 졌을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이 비극이 시작된 거는 민간 기업으로 예, 예.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 허가권을 예, 예. 넘겨준 민간 기업까지 확대한 정부에부터 이제 그 비극이 시작된 건데 예, 예. 처음에 어느 대통령이 열어줬을 것 같아요? 예, 바로 4대강을 한 이명박 때 예, 예. 모든 게 일어납니다. 이명박 때 4대강 예, 예. 핵발전소 확대, 예, 예. 그 다음에 또 석탄 화력 예, 예. 민간 이제 기업까지 이제 넘겨주는 예, 예. 그때 시작이 됐는데 예, 예. 공기업 같으면 절대 이런 데다가 안 예, 짓죠. 예, 예. 그런데 민간 기업인 동양 시멘트가 예, 예. 자기네들이 다 석회석 다 파먹은 예, 예. 석회석 광산 자리에다가 예, 예. 폐광산. 예, 예. 석회석 폐광산 자리죠. 예, 예. 거기가 꼭 분화구처럼 생겨 있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면 예. 이제 자연 그 복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 광산을 다 캐고 나면 예, 예. 복원하는데 돈이 들겠죠? 엄청 들겠죠. 그 돈을 안 들여도 되죠? 발전소 지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완전 꼴 이래- 먹고 알 먹고. 꼴 먹고 안 먹고만 생각한 거예요. 예, 예, 예. 자기네 돈 버는 것만. 예, 예. 포스코가 예. 그 항만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했어요. 예. 침식이 대규모로 일어나니까 8개월에 공사를 못했던 것 때문에 항만 공사가 재공기를 채워야 못한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예.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4월부터 시험 시험 운전에 가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석탄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미 준공이 안 될 걸 아니까 예, 작년 4월에 산자부에다가 예. 예, 공문을 보내요. 예. 예, 우리가 내년 2월에나 항만이 준공이 되니까 예. 예. 석탄은 4월부터 시험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예, 예. 동해항에서부터 육상으로다가 트럭으로다가 운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6월달에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2월달에 실어 날리기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배는 들어와 있고 예, 예. 실어 날리려고 하는데 삼척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포스코하고 산자부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탄가루 풀풀 다니면 석탄가루 풀풀 다니는 트럭이 400대 500대 다니는 걸 어떻게 허용을 해요. 예, 예. 협의도 안 해도 되는데 예, 예.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니까 예, 예. 우리는 이거 허가할 수 없다. 예, 예. 산자부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요. 시에서. 예. 거기도 기관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육상, 운송,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요. 그 다음에 삼척시 의회도 예, 예. 무슨 소리냐, 시민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육상 운송이란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다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운송, 석탄 운송은 뭐로만 가능하냐면 항만공사 완공해서 예, 예. 거기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하는 원래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나왔던 방식만다가 예, 예. 석탄 운송이 가능하다. 절대 불가의 성명서를 삼척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예.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 저희가 봐서는 예. 내년 2월에 예. 항만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그 운송될 그때 이전에는 육상 석탄 운송은- 운송은 예, 예. 불가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올 4월, 10월 달에 상업운전하는 거 1호기 상업운전 이거 물 건너갑니다. 예, 예. 내년 4월 준공 물 건너갑니다. 예, 예. 그런데 금년 10월 되면요 그때부터 상업운전하면 수익이 발생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회사채를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만기 회사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년 늦어지면서. 예, 예, 예. 그러면 파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지역 주민들이 주거권, 생명권, 건강권을 예. 잃는 위치에 들어와 있고 예, 예. 또 아름다운 맹방 해변을 잃었고 예, 예. 그건 지역적인 거고 예.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예, 때는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하루에 얼마를 태우느냐 하면요 17,000톤을 태웁니다. 하루에 석탄을 25톤 트럭 680대분을 태우는데 그 연기를 삼척 시민들이 먼저 마십니다. 그리고 먼저 죽어가겠죠.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 온도를 올리는데 직격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돼 1.5도 넘어가면 6번째 멸종기로 간다는 건데 절박한 시대에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짓는 거는 도저히 우리는 지역 주민으로서 또는 지구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인선이거든요. 요거는 요 예인선이 바지선을 예인을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무리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파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이제 사회사 기후정의 사업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준이라고 하고요. 힘들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무궁화호 없어지고 있죠. 지금 시내버스 요금 올린다고 하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기업 적자 논리 내세우면서 가격 현실화 올리고 있죠. 점점 민중들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화나서라도 우리가 모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우린 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국민이지만 난민이에요. 국민인데 식민지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뭐 같이 나눕니다. 근데 기후위기의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들이라고 기후위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못 느끼는 거야. 냄비 속에 개구리인 거야. 그냥 계속 불 떼고 있는데 지금 지지를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거점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력으로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어느 항목을 이게 축약하고 집약할 수 있는 투쟁의 전선들을 시어 자본가들과 권력을 진짜 혼낼 수 있는 거. 여기를 하나의 기점 성공하고 하나의 기점 승리를 한다면 그 승리의 도미노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4월달에 세종에서 벌어지는 전국적인 이 파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어요. 왜 세종에서 하냐? 정부 청사가 있으니까. 왜 파업이냐? 금요일에 공무원들 일하잖아요. 공무원들 만나려면 평일에 파업하지 않고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파업 그래서 평일날 힘든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금요일에 가서 공무원들 향해 소리치고 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힘 모아주시고 세종에서 뵈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 파업 세종으로!